지금 무슨 뉴스 듣고 계세요? 지금 들어두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일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이곳은 일본 와카야마시에 있는 한 항구 도시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어민들이 잡은 새우를 맛보며 씹는 맛이 좋다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총리가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갑자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 모양의 물체가 총리 발치로 날아듭니다. 혼비백산 당황한 인파 가운데 빨간색 옷을 입은 한 남성 그대로 몸을 던지는데요. 정체불명의 물체를 던진 남성의 목을 팔로 감아 꼼짝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みんなキャーキャー言うてるのではっきり聞こえなんだけど、で下がって下がってとか言うたんで、その後ぐらいかな、ボンって言うたの。 떨어진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터진 이 폭발물,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기시다 총리. 하지만 이 수상한 물체를 먼저 발견한 것도, 헤드록으로 용의자를 붙잡은 것도 50년 평생 눈앞에서 총리를 처음 봤다는 한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네, 그 지역에 있는 어부이시고 주변에서는 수산조합 관련자이시고 그 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항상 먼저 거두는 경향이 있어서 부인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아들과 부인도 그 자리에 참가했다. 근데 아들과 부인은 먼저 도망갔는데 나중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범인을 잡고 있어서 놀랬다라고. 이 용감한 남성, 아베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이 총리 암살 9달 만에 또다시 벌어진 테러 사건. 똑같은 오전 11시 30분, 이번에도 선거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회색 가방에서 나온 사제 무기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용의자 24살 기무라 유지,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렇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가족도 경찰에 일정한 직업 없이 수년간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생활을 해왔다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찌됐든 너무나 평범한 20대 남성에게 가볍게 뚫려버린 일본 VIP 경호망. 우리나라 반응 속도와 조금 비교되는데요. 지난해 3월 대구 사저로 내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날아드는 소주병.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 건 경호원이었습니다. 소주병을 발로 쳐내고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며 이 방탄 가방을 펼치는 등 순식간에 대형을 갖추는 모습, 외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경험에서 나온 반응 속도입니다. 1960년대 김두한 전 의원이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오물을 뿌린 사건이 있었고 90년대엔 정원식 전 국무총리 대학에 강연을 하러 갔다가 학생들에게 달걀과 밀가루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소주병 사건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경호 실패 당사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신촌에서 유세를 하다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오른쪽 뺨에 10cm가 넘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저는 그 부위에 그렇게 많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면 안면신경이 다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만다행이고 담담하게 계셨고요. 그다음에 끝나신 다음에 모든 수술팀 고생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랬습니다. 물론 말씀이 이제 크게 못하시고 아주 약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60바늘을 꿰매고도 태어나자마자 전국 투혼을 했고 그 결과인진 몰라도 당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는데요. 이번 테러 사건을 겪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10%포인트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G7 회의 15개 나라의 정상들이 참석하는데 일본 국내 보안 경보 등이 켜졌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아베 총리가 총을 맞고 숨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또 보안이 뚫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그 공통점이 있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하고 아베 총리 다 지역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유세 현장이라는 게
대중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정치인들이 대중들하고 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좀 가까운 데서 있다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지품 검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또 많은 불편함을 겪으니까 또 적당한 거리에서 이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는 관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쇄적으로 테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일본에서도 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단 국가기도 하니까 저런 경우가 조금 더 그동안 엄격하고 좀 치열했다고 본다라면 일본은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근데 두 사건 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머니가 전 재산을 특정 종교에 헌납했는데 그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에 앙심을 품은 거고, 이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로운 늑대, 히키코모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런 류의 테러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본에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뭐 가장 황당한 거는 어민이 어부가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일본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이번 사건 조금 충격적이던데.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총기 소지가 불법이고 일본도 총기 소지가 불법인데 아베 전 총리 사건 때도 사제 총기로 이 피습을 당한 일이 벌어졌었고, 또 이번에도 사제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수준은 조악한 수준이지만 지금 인터넷에 이런 폭발물들이나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이걸 뭐 정부 차원에서나 뭐 전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틀어쥐거나 막는다고 해서 다 막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우려가 되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아베 총리 피격 이후에 28년 만에 경호 요칙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열심히 좀 경호를 한다고 해서 경호원단 20명 정도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두 가지 정도로 지적이 되고 있던데요. 하나는 이제 금속 탐지 같은 것들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태를 발발시키게 하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제로 뭔가 만드는 것들을 완전히 정보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거리 유세에는 구획을 정해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정도는 대책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픽 해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민지수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요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실장. 네네. 다음 달에 어쨌든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있는데 여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좀 우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G7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등 또 다 업저버 국가만 또 7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총 14개 국가와 제도까지 포함을 해서 또 기구까지 포함해서 각 기구, 예를 들어서 뭐 OECD라든지 이런 7개, 세계 기구의 수장들도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행사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호텔 앞이라든지 이런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구역이 히로시마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네. 물론 이 선거 유세 때, 그러니까 일본은 그 내각제이기 때문에 선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총리를 비롯해서 선거 유세 지원에 나온 정치인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이 유권자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G7 국가의 이 수장들의 경우는 더 철저하겠지요. 그렇죠. 이 선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총리에 이렇게까지 테러를 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인식이 테러 단체들한테 만약에 인식이 심어졌다면 혹시나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기획이나 뭐 모의를 꾸밀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일본 그런 경호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김진일 에디터께 제가 좀 다시 여쭤보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금 또 두 분 다 일본의 어떤 그런 이번 문제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몇 개월도 안 돼서 총리가 두 현직 총리, 전직 총리가 테러를 당할 수가 있는가? 그 일본의 어떤 이 문제가 진짜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한국처럼 분단 국가는 아니었고 옛날에 극우 테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테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진 거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유세 현장에서 밀접해서 하는 걸로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이런 거리두기가 좀 실패한 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명백하게 이거는 어떤 경우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뭐 경우의 수준도 한국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뭐 그동안 대처했던 거 아까 민지숙 기자가 영상도 했지만 그래서 네. 지금 일본도 좀 난리가 난 상황이고 앞으로는 조금 변하지 않을까 일본도 특히 이런 식으로 자생적으로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면은 일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늘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경호 방식 자체가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지원 변호사, 우리가 아까 뉴플에서 봤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표적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현장 나갔는데 이게 시민들하고 또 분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는 조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게 이제 선거 유세의 딜레마죠. 적어도 선거 기간만이라도 유권자들이랑 가까이 가서 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게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정치 선거 현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악수도 하고 일본에서도 악수가 한 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악수의 여왕이다, 뭐 악수할 때마다 지지율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팔 거리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천적으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선거 유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모방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도 또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획을 정해서 최소한의 검문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또 실패한 것이 아베 이 전 총리 때도 그랬지만 실패한 것이 뭐냐면은 요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경호를 할 때 범인을 잡으려고 해요. 추가적인 공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경호팀에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좀 종합적인 어떤 경호 대책을 제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우리 시청자 댓글 하나만 좀 소개해드릴까요? 이거 불안해서 각 나라 대통령들 일본에 갈 수나 있을까요? 이런 댓글 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났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